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간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요. 바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대학 시절에 혼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영화를 보면서 보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로맨스 장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본 영화를 찾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로맨스 영화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연애 감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감정을 정말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많이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들은 특별히 왓챠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로맨스 영화들 중 풋풋하고 예쁜 사랑 영화라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사랑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는 영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클로저입니다. It was the moment of my life. You were perfect. Like you said it would be. I can't believe these things actually happen. Life goes easy on me. 클로저는 네 남녀의 얽히고 설키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먼저 소설가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일개 신문에서 부고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인 댄이 런던의 한복판에서 접촉사고로 쓰러진 스트립 댄서 앨리스를 딱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기로 댄은 자유로운 여자인 앨리스에 대한 소설을 써서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댄의 데뷔작의 책 표지에 쓸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간 사진관에 안나라는 사진작가를 댄이 만나게 되죠.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제 목소리에서도 살짝 느껴지셨나요? 댄은 이 사진작가 안나에게 굉장히 끌리게 되고 안나 역시 매력적인 댄에게 굉장히 끌리지만 안나는 댄이 앨리스라는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관계를 더 진전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흘렀던 묘한 기류를 앨리스가 살짝 눈치채게 되죠. 이후 어쨌든 안나는 댄을 좀 밀어낸 상황이니까요. 안나는 또 수족관에서 좀 재미있는 사건을 계기로 레리라는 의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네 남녀는 안나가 앨리스의 사진을 포함한 사진전을 열었을 때 그 사진전에서 네 명이 한 자리에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사고죠. 댄은 안나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 사람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죠. 저는 클로저에서 앨리스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앨리스를 연기하는 나탈리 포트만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요. 가장 아이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고 외관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네 인물들 중에 사랑 앞에서 가장 좀 용감하고 어쩌면 좀 어른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영화의 감독인 마이크 니콜스 감독은 원래 스탠딩 코미디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다작을 한 감독이고 수상 경력도 엄청 많아서 아카데미가 사랑한 대표적인 미국 감독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추악한 감정들까지도 네 명의 인물이 극단적으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보면서 또 인물들의 대사를 보면서 연애할 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 같은 것을 좀 찾아보시고 조금은 위로를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우리도 사랑일까입니다. Hi, we're making 2 stops. 62 McLaughlin Crescent. Really? And yeah, why? Where do you live? Pretty close, actually. Oh. I'll walk from your place. I'm married. Oh, that's too bad. 이 영화의 주인공은 프리랜서 작가 마고인데요. 프리랜서 작가 마고는 글을 쓰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데니얼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둘은 어딘가 신경전을 벌이며 끌림을 느끼는데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결에 같이 공항에서 택시까지 타고 귀가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앞집에 사는 사이였던 거죠, 마고와. 마고는 5년차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 유부녀였습니다. 직근. 약간 엄청나게 끌리는 천년의 사랑을 탁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난 유부녀네. 그래서 이제 마고는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리, 우정, 별 문제 없이 지낸 평화로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이 새로운 데니얼을 향한 강한 끌림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죠. 저는 특히 이 마고와 데니엘이 끌림을 느낀 이후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 참 좋은데요. 거기서 마고가 자신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마고가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데니얼이 그대로 인용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게 복선처럼 남편인 루와 새로운 사랑인 데니얼 사이에서 끼어있는 듯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섬세하게, 참 촘촘하게 대사들이 쌓여서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인 것 같아요. 헌 것도 새 것이었고 새 것도 헌 것이 된다. 뭔가 그런 느낌의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촘촘하게 쌓여가면서 보여지는데요. 되게 섬세한 연출로 후반부가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굉장히 애틋한 시선으로 함께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비포 선셋입니다. Hi. Hello. I can't believe you're here. I live here in Paris. I've wanted to talk to you for so long. You know that now. 비포 선셋은 비포 시리즈 3부작 중 두 번째 영화인데요. 비포 선라이즈, 그 다음에 9년 뒤가 비포 선셋이고 한 번 더 9년 뒤가 비포 미드나잇입니다. 비포 선셋은 비엔나에서 우연히 만나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면서 사랑에 빠져든 미국 남자 제시와 프랑스 여자 셀린이 비엔나에서 그때 6개월 뒤에 만나 이러고 헤어졌는데요. 선셋이 그 9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국 남자 제시도 선라이즈 시절에서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도 또 사랑 이야기로 소설을 썼네.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의 이야기로 제시는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가지고 9년 뒤인 선셋에서는 그 사인회를 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자리에 셀린이 찾아와서 둘이 재회하게 되는 거죠. 9년 만에. 그래서 생생하게 진행되는 재회 데이트입니다. 영화 속 시간이 뭐 한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 반 뭐 그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영화의 러닝타임과 비슷하게 겹치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가 이 둘의 재회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영화예요. 이 영화 리스트에 꼽은 이유는 비포 선라이즈 시절에서 풋풋한 청춘이었던 이 두 남녀는 유부남이 되어 있고 셀린 역시 뭐 애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은 이미 나이가 30대가 됐고요. 낭만과 꿈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서 조금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좀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둘의 대화가 티키타카 하면서 진행이 되죠. 이 영화에서는 6개월 뒤에 비엔나에 갔었냐 하고 서로 물어보는, 저는 그 얼굴들이 너무 좋고, 비포 3부작 시리즈는 실제로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 두 배우가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진행한 영화인데요. 그런 시간의 흐름을 정말 잘 다룬 그 둘의 기억인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선라이즈를 본 사람들에게는 선셋이 정말로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변화한 어떤 사랑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를 지나가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 비포 선셋을 만난다면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Like Crazy입니다. Anna? Jacob, hi. Let's go. Where do you want to go?
라이크 크레이지는 영국 여자 애나와 미국 남자 제이콥이 LA에서 대학 수업을 듣다가 서로에게 반해 아주 풋풋하게 사랑을 시작합니다. 애나는 글을 쓰는 친구고 제이콥은 가구를 만드는 남자여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이 담긴 노트를 선물하고 글 쓸 때 앉으라며 의자를 만들어 선물하고 이러면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애를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애나의 비자가 만료가 되면서 비자를 갱신하려면 뭐 한 달여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단 한 달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참을 수 없어 비자 관련 법규를 어기게 된 애나는 결국 이 위법 체류 문제로 발이 묶여서 곤란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은 장거리 연애가 시작이 되죠. 시차도 있고 거리도 남다르다 보니 서로가 없는 삶이 아주 지속되고 연락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결국 또 서로가 미친 듯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이 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는 영화였는데 이 둘의 삶의 흐름도 대학에서 취업에서 결혼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고 젊음의 긴 시간을 지나는 사랑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마지막 장면 때문인데요. 펠리시티 존스의 복잡 미묘한 눈빛이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연애와 이별을 겪어봤다면 누구든 함께 있어도 어딘가 쓸쓸하다거나 안고 있어도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겪어본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애나가 그 모든 감정을 한 장면으로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영화들이라더니 순 막 딴 사람 만나고 바람 피우고 뭐 유혹에 취약하고 뭐 그런 영화들만 가져왔지요. 영화는 영화로 재밌게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뜨겁고 강렬한 감정이 좀 식어버린 뒤에도 따뜻하게 약속을 지켜갈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안 봤을 것 같은 로맨스 영화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안녕! 제대로 과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3시. 새벽 3시 혼자 와인, 맥주, 각종 주류 허락.